오늘의 주제, 흐름. 인생이 흘러가게 두는 법.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이 막힌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흐름이 끊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생각은 막히고, 감정은 흔들리고, 일은 복잡하게 얽힙니다.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날들. 하지만 어떤 때는 노력한 것보다 더 부드럽게 삶이 움직입니다. 같은 일도 더 쉽게 풀리고, 같은 생각도 더 명료하게 정리되고, 같은 하루도 더 가볍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를 결정짓는 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막힌 느낌, 단단하게 굳은 느낌,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간 느낌,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통속의 뇌는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으로 흐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법칙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흐름을 잃고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7분 동안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리듬에 대해 탐구합니다. 첫 번째, 흐름을 잃었다는 신호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만 무겁게 가라앉을 때, 작은 일에도 극단적인 선택지를 떠올릴 때, 대부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르거나 슬럼프라고 부르거나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흐름이 멈췄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소라면 쉽게 하던 일도 힘들고, 별것 아닌 대화도 소모적이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게으른가? 내가 약한가? 내가 능력이 없는가?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물길이 막혔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플로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흐름이 끊기면 모든 행동이 의도적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의식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겁고 어색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흐름은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흐름은 장애물을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위대한 사상가들이 말한 흐름. 철학과 종교, 물리학은 모두 흐름을 다르게 표현해 왔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이기는 이유는 부드러움 때문이다. 물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돌을 깎고 산을 뚫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물은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힘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을 만나면 스며들고, 길이 없으면 기다립니다. 흐름은 강한 힘이 아니라 막힘을 만나도 돌아갈 줄 아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며 변합니다. 흐름은 이 연결의 리듬 위에서 생깁니다. 한순간에 고정된 답을 찾으려 하면 흐름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흐름에 올라탄다는 것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물살이 너를 데려가는 곳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남겼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환경의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자요동, quantum fluctuation.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들이 전체를 움직이듯 삶도 미세한 조정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한 번의 선택, 한순간의 태도, 작은 습관 하나, 이것들이 모여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 우리는 집중이 잘 되는 날을 컨디션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날 몸과 생각, 감정의 흐름이 한 리듬으로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흐름은 강요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일수록 생각은 더 굳고 감정은 더 요동하고 일은 더 꼬입니다. 흐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을 내려놓을 때 생겨납니다. 막히면 대부분 크게 해결하려 하고 큰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흐름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컵을 씻는 일, 방을 가볍게 정리하는 일,
짧은 산책 한 번, 작은 행동은 마음의 물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연속입니다. 가라고 있나? 이게 맞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끊는 게 바로 반복되는 판단입니다. 판단은 우리를 현재에서 끄집어내서 과거와 미래로 데려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나? 앞으로 잘 될까? 이런 질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잠시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하는 행동에 최소한의 집중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불안 또는 피로가 올 때 우리는 왜 이래? 라고 싸우려 합니다. 이 순간 흐름은 더 거세게 끊어집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습니다. 저항하면 부딪히고 흘러가게 두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고 지나가게 두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도 피로도 결국 지나갑니다. 공부든 일상이든 우리에게 맞는 리듬이 있습니다. 짧게 집중하고 짧게 쉬고 깊게 몰입하는 패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더 명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25분 집중이 맞고 어떤 사람은 90분 단위가 맞습니다. 이 리듬을 찾는 것이 흐름의 첫 걸음입니다. 남의 리듬을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마무리. 통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흐름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흐름에 맡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흐름에 올라타면 같은 행동도 더 적은 힘으로 더 자연스럽게 더 오래 이어집니다. 막힌 길을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길을 더 깊이 가는 것. 이것이 흐름이 주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위라고 표현합니다.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는 상태. 흐름과 함께 가는 상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위이 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흐름의 본질입니다. 흐름은 운 좋은 날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가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든 흐름은 이미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한 걸음을 떼보세요. 당신이 걷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당신을 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흐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을 치우는 것이다. 그러면 삶은 저절로 흐르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